이렇게 제가 강의를 다니다 보면 사실 뭐랄까 이렇게 너무 애기들을 많이 봐요. 엄마는 엄마고 나이가 32살 됐는데 그냥 다 애기예요. 왜 애기가 됐나 봤더니 독립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독립하셨습니까? 독립선언하셨습니까? 언제 독립하셨습니까? 저도 기억해보면 여러 번의 독립을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엄마로부터 독립하고 엄마한테서 태어났다는 건 엄마한테서 독립했다는 거예요? 엄마 거라는 뜻이에요? 우리 효선 얘기해보세요. 엄마가 낳잖아. 그럼 엄마 거라는 뜻이에요? 엄마한테서 독립했다는 뜻이에요? 독립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결혼했잖아요. 남편한테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남편한테 독립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헷갈린다고요. 내가 이게 헷갈렸었다고요. 결혼해서. 아요 엄마한테서 태어났다는 거? 그럼 왜 그럼 결혼해서 그 남자 거라는 거는 엄마가 낳았으면 엄마 거잖아. 그러면 엄마 마음대로 행동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원하는 대로 살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건 그 남자랑 결혼했다는 건 그 남자 그 남자 뜻대로 살아주려고 결혼한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물론 남자도 마찬가지고요. 자, 우리가 이 결혼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사는 거잖아요. 우리 결혼 왜 했을까요? 그러니까 결혼 안 해도 돼요. 사실은 결혼도 하나의 제도에 불과해요. 여러분 결혼 안 한 것도 제도예요. 결혼 안 한 제도, 결혼만 제도가 아니라고요. 그죠? 자, 그렇다고 본다면 내가 어떤 제도에서 한평생 내가 살아갈 것이냐, 내가 그냥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고 봤다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더 행복하고 더 나은 말을 만들고 더 의미 있는 어른의 생활을 한번 내가 해보겠다. 어른의 생활을 내가 더 이런 결혼이라는 의미 내서 괜찮은 것 같아. 저 결혼제도 우리 엄마가 살아놓은 거 한번 보니까 상태 괜찮아. 아빠랑 같이 평생 살고 애도 낳고 뭐 서로 힘들 때 위로도 하고 결혼제도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도 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죠. 우리가 뭐 그런 생각할 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한 거지 사실은 어찌 보면. 자, 했어요. 두 사람이 결혼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살아나가요. 결혼이라는 걸 왜 했냐면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결혼한 거지. 맞나요? 제 말이?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 반드시 결혼 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한 남자의 아내라는 역할도 가만있어 봐. 한 27이니까 나 혼자 안 살고 한 남자의 아내 역할도 갖고 와도 내가 해낼 만해. 누군가의 엄마 역할도 가져오면 해낼 만해. 오케이. 누구 며느리 역할도 가져오면 해낼 만해. 오케이. 한번 혼자가 아니고 한번 몇 역할을 맡아서 한번 수행해 볼까? 라고 여러분이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결혼을 한 거잖아요. 저는 이거 꼭 한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그렇다면 한번 이런 생각으로 넘어가 보자고요. 왜 제가 만난 여성들이 자꾸 애기처럼 울었냐 하면 나라는 한 사람이, 그러니까 나라는 한 개인이 이 남자와 더 잘 살기 위해서 살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그걸 자꾸 잊어버리고요. 저 결혼했는데요, 남편 너무 늦게 들어오고요, 이 남자가요 나한테 뭐라고 했고요, 이 남자가 나 속상하게 했고요, 이 결혼은 잘못된 것 같고요. 뭐냐면 제 보기에는 그냥 이 남자한테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사는 느낌이 들었어요. 감정적으로 독립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아니야, 너 감정적으로 독립해야 돼. 이 남자가 야, 너 왜 이렇게 살아? 난 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그러면 남편이 나 무시했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무시했어요. 부들부들 떨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남자의 감정에 대롱대롱 매달려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좀 난 무시하는 소리 하고 이렇게 했어도 감정적으로 독립이 되면 뭐라 그래? 무식해서 그래. 그럼 무식해서 그런다고 그냥 독립하면 안 되실까요? 되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문제인데요. 감정적으로 그 독립이 되기 어려운 아이들 있죠. 감정적으로 독립이 잘 안 되는 아이한테 감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버지가 그 아이를 대하면요. 아이가 어떤지 아세요? 꿈을 꾸지 못해요. 왠지 아세요? 감정적으로 독립을 잘 못하는 애들은 부모한테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쁜 영향을 다 받아요. 예를 들어서 한 아이가 이제 막 공부도 해야 되고 자기 꿈을 펼쳐나가야 돼. 근데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아버지 돈도 없고 말이야. 또 아버지 늘 애들을 왜 이렇게 되게 비관적인 아버지들 있어요. 가끔 보면 부모들 중에서도요. 애가 뭐 하려고 그러면 자꾸 끌어내리고 막 못하게 하고 그까짓 건 어디 갖다 쓰려고 그러느냐고 그러고 막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부모로부터 이렇게 무시받고 부모로부터 되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애들이
부모에게 감정적으로 독립을 못하니까 그 감정을 소비해야 돼요. 자기가 무시받은 거 처리해야 되지. 아버지가 너 안 됐다고 한 거 처리해야지. 쉽게 말하면 신경 쓰는 거예요. 그 신경 쓰는데 되게 많은 에너지를 써요. 애가 그래서 어떤지 아십니까? 내 길을 못 나가요. 그래서 아이들이 우울해질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저는요, 건강한 집안은 감정적으로 독립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남편이 되게 우울하고 힘든 말을 자꾸 하는 사람이야. 그 감정에 휩쓸리죠? 그 엄마도 그렇게 돼요. 또 어떻게 돼요? 애들도 그 감정에 휩쓸리죠. 집안 전체가 다 감정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되게 비관적이고 자신감도 없고 나 같은 놈은 나 같은 놈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막 이런 얘기를 듣고 자란 아이 중에서 잘된 아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있을까요? 훌륭한 애죠. 감정적으로 독립한 거지.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나야. 나는 내 길을 간다. 여러분, 근데 이런 애가 무진장 드뭅니다. 자, 여러분, 결혼했어요. 남편이 되게 비관적인 사람이에요. 어때요? 감정적으로 독립하셔야죠. 그 감정에 휩쓸려서 매달려 살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겠죠. 그래서 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걸 남편한테 매달리고 감정적으로 해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저는 결혼 안에서 반드시 생각하고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강의 갔더니 한 여성이 저한테 이런 걸 묻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래도 결혼을 잘못한 것 같대요. 남편이 의욕도 없고 도전 정신도 없고 꿈을 갖지도 못하고 늘 뭐랄까 이렇게 되게 찡찡대고 집에 오면은 밖에서 일이 안 풀린 거에 대해서 집에서 막 퍼붓는데요. 그러면 이 여성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요한 게. 그러면요, 저도 남편 따라서 기분이 너무 안 좋아지고요. 응? 우리 집안에 제일 잘난 남자가 이 지경이니까 애들도 잘못될 것 같고, 그래서 결혼 생활 동안 이 남자랑 똑같이 우리 집은 되게 우울하고 비관적이졌어요. 앞으로 이게 계속 가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 집은 어떻게 될지 너무 걱정이 돼요.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 열심히 살고 싶고 뭔가 해야겠다 생각은 들지만 이 감정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대요. 맞아요. 무슨 말인지 저 충분히 이해해요. 여러분, 용어를 모르면 뭔지 행동을 못해요. 근데 용어만 알아도 행동이 되지 않겠어요? 혹시 냉장고 앞에 좀 붙일래요? 감정적 독립? 내가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요. 저는요, 일이 되게 안 풀리고 저 그랬어요. 이렇게 결혼 초기에 저도 애기 같았거든요. 나도 애기 같을 때가 있었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 같고 하루 종일 울고 막 새벽 3시에 부들부들 떨면서 기다리고 들어오기만 해봐라 뭐 이렇게 하루 종일 매달려 살던 적이 있어요. 그때 냉장고 앞에 되게 크게 써붙였어요. 독립. 무슨 독립 선언문도 아니고 독립! 거기에 무슨 독립이 있을까요? 감정적 독립도 있고요. 경제적 독립도 있고요. 여러분, 내가 독립한다 그랬지 헤어진다고 안 그랬잖아요. 근데 많은 여자들은 또 독립이랑 여러분, 독립이 무슨 이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나는 당신이 주는 대로 먹고 쓸게. 나는 감정도 당신한테 대매달려 있어.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결혼이고 감정적으로 독립하고 당신이 아무리 슬프고 비관적이어도 나는 되게 밝게 살 거야. 뭐 이게 무슨 이게 독립이지 무슨 이혼이에요? 당신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되게 힘들면 내가 나가서 벌어서 뭔가 할 거야. 여러분, 독립하고 이혼하고 되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었냐면요. 감정적으로 남편이랑 멀어지면 되게 무서워해요. 감정적으로 멀어지는 걸 무서워한다고요. 뭐 예를 들면 뭐 남편이 너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승질 확 부리고 그러면 자기 나 사랑해 식었지. 여러분, 원래 사랑이 조금 식어야 돼. 결혼한 다음에는 그렇게 자기 지금 어디야? 내가 집 앞으로 갈게. 내가 회사 앞으로 갈게. 병원 가셔야 돼요. 회사 앞으로 갈 일이 아니라. 그 여러분, 결혼 후에 좀 더 단단하고 멋진 사람으로 또 이 결혼을 90, 100살까지 끌어갈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시려면 여러분 반드시 어느 부분에서 독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같이 막 치대고 울고 슬퍼하고 어떡할 거냐고 이 치대는 게 아니고 그래 당신이 이렇게 힘들 땐 내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우위에 서서 내가 끌어나가고 당신 경제적으로 이렇게 힘들 땐 이거 해나가고 뭔가 이게요 독립이 선언되지 않으면 무진장 힘들어져요. 같이 막 무덤 파고 들어가는 식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독립합시다. 너무 힘들게 허우적대시는 분들은 냉장고 앞에 크게 써붙이세요. 독립. 감정적으로 독립하고 견고해지셔서 여러분이 선택한 이 결혼 90, 100살까지 멋지게 끌어갈 수 있는 힘 결혼 후부터 잘 키워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서 혼돈의 시기를 겪고 있는 중입니다. 이때까지 주변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면서 살아온 저를 반성하고 있는 중이기도 한데요. 진정 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찾아내는 이런 인생의 여정 중에 김미경 캠퍼스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더욱 성장하는 소피소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